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디자인 어디서 보신 분? 자, 아시는 이 디자인 어디서 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BTS 아시죠? BTS 5집 앨범에 보면은 이 빨간 바탕에 이 검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페를렉스 색이 무슨 색입니까?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가져온 거예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자, AI 시대의 변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지금 AI 시대가 우리가 그냥 AI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굉장히 신문지상에서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AI가 3년 후에 우리 인생을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I가 특히 교육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GMB가 어느 정도의 어마무시한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 AI 시대를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GMB의 여러분들 GMB의 교재가 생각단위 연결 질문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했고 그 생각단위 연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은 영어 어순도 익히지만 말하기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연역법적 사고를 익힌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더와 지식인들은 연역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경영자다. 저도 경영자고 여러분들도 경영자다. 그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경영자는 여러분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뭐 성공하고 경영자 되죠. 그죠? 그래서 경영자는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잘 꿰뚫고 그 일이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을 굉장히 잘 보고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통찰력 하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AI 시대의 이 교육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거예요. 하나는 AI가 가져올 미래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딜레마 같은 하나의 구조가 뭐예요? 학력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거시적인 환경을 여러분들, 경영자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죠? 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변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변한다고 변해지지 않아요. 변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된대요. 파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다 허물고 창조적으로 다시 태어난대. 그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적인 파괴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 환경이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 GMB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킬러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게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볼 거고,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 같은 자산을 어렵게 끌고 모아서 투자를 했어. 그죠? 거기서 뭔가의 세상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해서 일부를 뭐예요? 선생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대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위대하다고 느껴요. 저는 어쨌든 26년 동안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99년도에 7월 달에 제가 삼성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나오면서 우리 대표님한테 인사하고 그때 서울의 시청에 있는데 우리 사무실이 저역 3동의 중앙교회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벤츠 회사에는 벤츠 사무실인데 사무실이 너무 예뻤어요. 주황색으로 쫙 해가지고 청고는 5m고 다락방도 있고 목포도 있고
거기서 이제 오는 1시간 동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1시간 동안 흘린다. 눈도 작은데 눈물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왔을까요?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놈이 그냥 삼성에서 그냥 과장으로서 월급 잘 받고 그냥 임원 달고 살면 되지. 네가 뭐 잡았다고 그렇게 나오자고. 제가 저 혼자만 나온 게 아니고 제 밑에 후배 10명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재주로 이 10명을 먹여 살리고 미래의 비전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한편에는 호기심의 눈물, 흥분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뭔가 미래에 내가 모르는 뭔가 멋있고 흥분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흥분감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칙이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원칙 뭘까요? 우리 심재선 원장님. 제가 SNS에서 하루에 12번 봐요. 네. 뭐 할 것 같아요? 질문하고 사유에. 질문하고 사유라. 네. 경영자가 질문하고 사유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선생님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실패를 하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극히 힘들어요. 학원도 잘 나가다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잘 나가기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영자는 여러분들 변명을 한 자리가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밑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배신을 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조그만 학원 차려가지고 애들 다 뺏어갔어.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배신을 하게 만드는 원장님의 문제다. 제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자는 어디 숨을 장소도 없고 변명해서도 안 돼. 그럼 왜 배신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배신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잘못됐냐고. 그 선생님이 왜 배신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원장님 밑에 있어 보니까 배울 것도 없어. 예?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비전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원장님으로부터 배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예요? 아무래 보이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 자기도 불안하니까 애들 좀 데리고 도망가야지 가는 거예요. 어때요? 배신을 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다. 내가 강하면은 절대 배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뭘까요?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으면 안 돼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원칙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실패하는 순간 사기꾼이 되거나 그냥 쫌생이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경영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할까요? 그러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한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신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눈길을 주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눈길을 줄똥말똥한대. 알겠습니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줄똥말똥한대. 그래서 이 경영자는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을 잘 분석해. 자, 거시적인 환경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경영자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뭐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죠. 자, 경영자는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 선택과 집중이 어렵고도 쉬운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두 개 중에서 더 좋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굿 초이스죠. 굿 초이스는 그런 게 아니고 10가지가 있으면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남기는 게 굿 초이스다. 욕심이 생기면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하고 이것도 조금 하고 이러면은 뭐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다 똑똑합니까? 타고날 때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는 태어날 때 탁월하게 태어났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뭔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계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환경을 잘 훑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 부분에서 AI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가져온 1분짜리 영상은 한 달 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AI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이 리포트를 보고 미국의 월가에서 주식들이 막 13%씩 폭락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인간지성의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는 청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가서 그죠? 좋은 직장 가지면 나의 지능, 고급 지능의 프리미엄을 받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전부 다 AI가 다 한다. AI는 학습의 시대에서 주로 시도로 넘어가 있는데 인간은 학원에 가가지고 학습만 해요. 학습만. 선생님이 열심히 이해시키고 문제 풀어주고 암기하게 하고 문장물 소개해주고 답 고르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공부를 시키면 여러분들 이 학원이 살아남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면 여러분들이나 제 직업이 3년 안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I는 이미 학습을 하는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암기시키고 이해시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암기 잘하고 이해 잘하는 애들로 바보 같은 애들로 만들어 놓는데 이 친구들이 AI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지식을 가지고 AI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AI는 인간의 특이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적인 사고가 필수다 이 말이에요. 필수. 여러분들 영어를 GMB 와가지고 엄청나게 말하기 잘하고 분석 분석 잘하고 뭐 내신 1등급 받으면 추론적인 사고가 생겨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GMB는 영어만 잘하는 캠퍼스를 만들려고 집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 그죠? 그럼 영어만 잘한다고 이 친구가 이 AI 시대에서 살아남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35살 된 직장인이 우리 회사 메일로 메일이 왔어요. 감사 메일이 제가 서울의 고덕동에서 GMB 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영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GMB에서 말하기 연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35살 지금 되니까 GMB의 그 학습 방법이 대단한 학습 방법이구나. 뜬금없는 문자 메일인데 너무 감사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25년이 지난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착각을 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일자리를 AI가 다 뺏어가는 게 아니고 AI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은 시대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한테 AI를 못 쓰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위에 말이랑 밑에 말이랑 완전히 틀리죠. 이거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가? 누가? 이런 거는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뚜껑이 확 열려야지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게 옆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네. 여러분들, 제 이름이 원종호인데 왜 앞에 플라톤이 있었겠어요? 플라톤. GMB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가치 철학이 2500년 전에 플라톤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던 학문 탐구 자세에서 가지고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토원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과 지식인과 탁월한 사람은 시선의 높이가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하수는 현상만 바라봐요. 현상. 여러분들, 학원의 대표님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줄었어요. 이게 현상이죠, 현상. 현상만 바라보고 그 현상이 일어나 있는 밑에 있는 시스템을 안 보니까 자꾸만 뭔가를 하는데 안 고치지는 거예요. 더 뛰어난 사람은 그 현상이 있게 하는 시스템을 본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은 그 시스템이 있게 하는 가치 철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가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일 가치 철학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그 가치 철학이 굳건하고 믿음이 있고 나를 흥분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켜야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현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GMB가 무너지지 않고 26년 동안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던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사보다 훨씬 탁월하고 교육 지향적이고 교육 가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가치 철학 없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현상을 만들어내요? 영어는 단어 많이 안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공부 잘해지고 영어만 잘해가지고 지식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냥 그 시점에 어머님들이 원하는 바를 뭐예요? 추구하다 보니까 현상만 쫓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시스템이고 가치 철학이고 안에 없는 거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내 비즈니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은 유행가 가사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 뭐 트로트 네 박자 쿵쿵 이런 거 있잖아요. 놀 때는 엄청나게 가슴이 쿵쿵거려요. 1년 지나면 그냥 쾅 하고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베토벤의 운명구연곡처럼 지금 들어도 묵직하고 10년 후에 들어도 묵직하고 100년 후에 들어도 묵직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죠? 그런데 돌아갔는데 제가 왜 플라톤이라고 하는 예멸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가치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육 가치 철학이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는 학문 탐구 자세에서 가져왔고 우리는 그것을 가져와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철학자가 아니고 지성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문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세계 최초로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어릴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서 그리스 철학과 문명과 역사를 공부하고 23살 때 마케도니아 왕이 돼서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대제국 페르시아를 침범해서 정복하죠. 페르시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이란이에요. 그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인도로 진출해서 동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싸움만 잘하는 정복왕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의 철학과 역사와 지식을 중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과 인도의 문명을 합쳐가지고 헬레니즘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헬레니즘 문명이 로마의 문명이 되고 그 로마의 문명이 서유럽의 문명이 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문명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이 됩니다. 자,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플라톤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가면은 사람 2명이 있죠? 뺐다고 갔던 사람. 그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플라톤이 돼요. 플라톤은 여러분들이고 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원에 오는, 우리 GMB에 오는 학생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라났어.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사람을 만드는 지식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부모들이 설명하러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감자 뺐다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족보책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연결해서 이 설명한 엄머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뭐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GMB가 가지고 있는 교육가치 철학이 탄탄하다. 근데 GMB가 가지고 있는 게 탄탄한 이유는 그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 철학 바탕 위에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GMB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는 30%가 잘 되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나머지 70%가 우왕좌왕거린다 이 말이에요. 제 역할이 그 70% 나머지 이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70%가 30% 안에 왜? 진입시키는 게 그것이 그분들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GMB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더불어서 제가 성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초등학교 자원수다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꺾여 돼요. 그죠? 그러니까 GMB가 제일 많았을 때가 학생 수가 제일 많았을 때가 2008년도에 GMB가 전국에 1,800개 있었다고. 근데 지금 반으로 줄었대요. 그죠? 자, 여러분들 대표님,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이 200명 됐다고 쳐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열심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명 돼 있다. 산술적으로. 맞죠? 근데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은 120명 돼 있지 200명으로는 안 간다. 조금 나태해지면은 뭐야? 80명도 갔다가 이런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원망과 한탄합니다. 아니 대표님, 진짜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그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이미 이 꼬라지가 되겠는 거예요. 걔네들 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 여자가 갑자기 뭔가 정신이 확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한두 명씩 놓는 게 아니고 그냥 한 탓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08년도에 초등학생 자원수가 460만 명인데 860만 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원이 200명이 400명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시장이 커지면은 온 동네방네 막 모든 학원 교육회사들이 다 몰려 들어가요. 제가 한 달 전에 저 시청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저가 커피 아시죠? 저가 커피. 벤티 백다방 메가 커피 해가지고 5개가 뭐 진짜 촘촘히 붙어 있는 거예요. 커피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무너지고 요즘에 프랜차이즈로 지방에서 소도시 이런 데서 저가 커피 하면은 한 달에 70만 원도 매출 못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다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커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시장이 작아지면은 한계 기업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경쟁력이 있는 그 한 기업이 전체를 장악한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인구 구조, 이 변화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매출을 이 이전에 GMB가 제일 잘 됐을 때 2008년도보다도 2배는 띄어 올려야 돼야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경영자다. 그런데 경영자는 돈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일을 평생 할 수가 있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돈만 쫓다 보면 여러분들하고는 애들이 많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만 쫓다 보면 번아웃이 와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놓게 된대. 모든 게 귀찮은 거야. 엄마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입대지, 귀찮게 하지. 그 어느 순간에 뻗어버린다. 저는 그런 원장님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대요. 자, 첫 번째, 경영자의 3대 원칙, 절대로 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딱 보니까, 야, 이 AI가 이제 확 와가지고 내 하는 일이 확 바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교육산업이 옛날 했던 것보다도 애들이 반이 줄어들어갔어. 그럼 나는 이 시장을 탈출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못해요. 어디를 가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주산학원. 주산학원에 그 원장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 주산학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왜 못합니까? 거시적인 변화를 못 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변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뀌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여러분들 창조적인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말은 193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의 스윙페터가 만들어낸 말인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변화, 혁신, 성장은 그냥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성장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1에서 2로 점핑해요. 그럼 몇 배 점핑했습니까? 2배 점핑했죠. 그 다음에 2에서 4로 점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에서 4로 점핑하면 2배 성장했지만 1에서 보면 몇 배예요? 4배란 말이에요. 1, 2, 4, 8, 16, 32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1의 기준으로 보면 32면 32배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슈팅을 하는 것들이 창조적인 파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전자산업을 시작한 회사가 LG전자입니다. 골드스타. 이게 1959년도에 부산의 동네에서 냉장고 팔고 TV 만들고 뭐 라디오 하면서 시작했어. 그리고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 그리고 그 10년 후에 1969년도에 삼성이 뛰어들었대. 그런데 이게 후발주자죠. 그게 LG전자에 처음에 안 됐어요. 그런데 뭔가 LG전자를 극복하고 1등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이병철 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자사업의 본질이 그냥 냉장고 잘 만들고 TV 잘 만들고 라디오 잘 만들고 세탁기 잘 만드는 것일까? 사유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디지털을 다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핵심이 뭘까를 보다가 반도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것이 전자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반도체를 아는 대학도 하나도 없고 인재도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요. 그죠? 여기서 경영자의 불굴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이병철 회장님은 1996년도에는 결핍이 엄청나게 많았죠. 일단 전자산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2등에 2등. 그때 삼성은 그냥 제일제당에서 설탕만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물 원단 팔아가 돈 버는 거지 그냥 내수 사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핍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전자사업에 뛰어들어갔는데 LG가 이미 10년 동안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2등에다가 LG 전자사업에 기술도 없고 그런데 반도체는 해야 되고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도전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때 내가 주눅 들거나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도전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10분 일찍 와가지고 아까 우리 춘천의 원장님들이 막 이거 하죠, 이거 뭐야, 응원. 예?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업시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에 가서 반도체를 배워와서 오늘날에 삼성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지금 오늘 현 시점에 LG전자의 주식을 다 팔면은 24조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지금 또 올라가지고 한 1,500조 될 거예요. 1,500조. 삼성전자가 올해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하면은 350조를 벌어들인대. 350조. 감이 안 오죠? 350조? 350조면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50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반을 1년의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여요. 대단한 회사.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돼요. 그리고 요번 1사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1사분기에 1, 2, 3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7.2조예요. 그게 이 역사상 한 기업이 3개월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이 제일 많은 걸 올린 거예요. 삼성전자는 뭐 했습니까?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단순하게 LG전자가 냉장고 잘 만들고 TV 잘 만들고 이러니까 TV 조금 더 그 애들보다 더 잘 만들고 기능 좀 개선하고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홈플러스죠. 이마트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쿠팡의 뜻이 뭔가 하면은 아시는 분 있어요? 쿠팡? 쿠팡의 뜻이 별거 아니고 예. 우리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면은 쿠폰을 팡팡 줄게 팡팡. 그러니까 쿠폰을 팡팡 준 데서 쿠팡 엄청나게 허접하죠? 이게 한 개인이 2013년도에 만드는 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홈플러스는 옛날에 삼성에서 한 거가 영국하고 합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트는 신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세계에서 하는 이마트는 왜 이런 혁신을 못할까요? 1등이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욕심이 없어요. 그냥 조금씩 변화했겠지. 근데 변형을 안 한 거예요. 왜? 구조적인 환경을 못 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여기는 결핍이 깊은 쪽에 여기는 이 쿠팡을 만들었던 사람이 김범석 의장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현대그룹의 주재원으로 미국 갈 때 중학교 때 따라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사업을 하고 싶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 아마존 있죠? 아마존? 아마존이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뭐로? 사업이 전사상거래죠. 그죠? 여러분 아마존이 처음에 뭘 했습니까? 네. 그냥 인터넷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나 전문가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94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전자상거래 다른 건 안 되고 그냥 책만 잘 될 거야. 왜냐하면은 책은 여러분들 부패가 없죠. 딜리버리 쉽죠. 그리고 귀국화돼 있죠. 포장 잘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만 되고 난 물건 절대 팔 수 없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마존이 여러분들 네이버하고 틀리게 네이버는 물건을 연결만 해주죠. 그죠? 수수료만 받지만 아마존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사들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범석 의장이 아마존의 모델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마존은 여러분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집이 덤성덤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아래로 그냥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고 가서 새벽 배송을 붙이면 이 대박 나겠다. 근데 그 새벽 배송은 쿠팡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켓클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클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아서 쿠팡이 된 거예요. 제가 집에서 10시나 10시 반쯤 돼서 사무실 가려고 오면은 우리 집이 25층인데 1층에 갑자기 잡히면 1층, 좀 이따 2층, 3층 이것도 한 층도 안 비고 계속 1층, 2층, 3층 또 오면 쿠팡 아저씨야. 그럼 제가 뭘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수고하십니다. 쿠팡이 그러시대. 그러면서 쿠팡이 김범수 쿠팡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 뭐예요? 창조적인 말.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것은 1등이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결핍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다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대표님 제가 머리도 똑똑하고 모두가 다 똑똑한데 뭔가 부족함 일이 안 된다고 막 원망을 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제일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핍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에게 닥친 결핍과 고통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어떤 경우에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변혁은 후발주자가 결핍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앞에 이제 두 사례 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AI 시대가 왔다고 교육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삼성을 다닐 때 96년도, 97년도에 그때 삐삐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우리 이제 영업사원들이 있으면 삐삐를 줘가지고 막 연락하면 삐삐 치면 이제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 삐삐가 2년 만에 없어졌어요. 삐삐 사업을 뭐 하다가 2년 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폰이 나오면서 없어졌다고. 한국 지형이 강하다. 애니콜 오는 순간에 삐삐가 없어졌다. 그럼 뭐예요? 그 비즈니스가 2년 만에 없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런 비즈니스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교육은 2500년 전에 예? 그리스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피스트 있죠, 그죠? 철학자. 소피스트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학원 강사다. 돈을 받고 지식을 전수하는 학원 강사라요. 그때의 교육은 도제식이다. 1대1로 가르쳐줬단 말이죠. 앉혀가지고. 그 교육이 근대로 넘어가가지고 이 집단 교육이 된 거예요. 저도 이 집단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 반장 차렷 경기 인사 딱 하고 선생님 말씀도 안 하시고 딱 뒤돌아서가지고 칠판 되면 쫙 적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막 20분 동안 25분 동안 쫙 따라 적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딱 돌아서고 30분 돼가지고 이제 딱 설명하면은 뒤에서 하면 선생님 질문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시간 없어. 그리고 이제 설명하고 가는 거 그죠? 그게 말을 못하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공부했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공부가 학원에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오면은 얘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공부해. 선생님이 다 문제 풀어주고 설명해.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 가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를 깔면은 암기를 잘하고 이해력이 뛰어난 거지 공부하는 근력은 없어진다. 그렇게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바뀌어야 되지만 AI가 오면은 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여러분들의 저나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은 교육만큼은 특히 사교육만큼은 2500년 전에도 사교육이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2500년 후에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교육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제 말 이해되시죠? 교육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원장님
경영자는 너무 부지런해도 안 돼요. 왜 부지런해도 안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뭔가 교육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현상은 계속해서 바뀌죠. 그죠? 꼬리처럼 바뀌죠. 그러면 꼬리가 흔들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나요? 힘들겠죠. 돈이 들겠죠. 지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의 본질을 보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안 보이고 현상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헛수고가 돼요. 헛수고. 그런데 왜 이 밑에 있는 본질이 안 보이는가 하면은 그게 당장에 나의 삶을 개선시키지 않을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본질을 제대로 깨뚫고 그 본질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적용해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나는 다시는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다시는. 무슨 알겠습니까? 조금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의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달 전에 신문기사인데 여러분들, 삼성 본사에서 보고서를 전부 다 영어로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적고 영어로 위에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GMB에 와서 해가 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뭐예요?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근데 얘가 삼성에 들어갔다 치고 영어만 잘한다고 삼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언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도구일 뿐인데 GMB가 예전에 2000년도에는 영어만 잘하는 학원에는 엄마들이 영어만 보내고 수학만 잘하면 수학만 보내고 뭐 논술만 잘하면 논술을 보내고 이러는데 지금은 통섭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통섭의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영어만 잘하는 학원으로 남아있겠다? 그럼 학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자, 이게 26년도 올해 수능 시험 영어에 3점짜리예요. 작년에 애들이 시험 쳤다. 이거 못 맞추면 1등급 안 나오지. 자,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칸트의 철학을 질문하고 있어. 칸트의 철학. 칸트의 철학 중에서 도덕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타고난 성품, 선한 도덕심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칸트의 도덕 철학입니다. 그 도덕 철학에 의해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 애가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뛰어가가지고 구해주죠. 그 구해주면서 내가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뛰어들면은 내가 갑자기 죽을까? 뛰어들어가지 말까? 내 죄를 뛰어들면 부모님들이 나한테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생각 안 돼. 그건 내 마음의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가르치고 여기서는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도덕률을 갖다고 하는 것들이 칸트의 도덕 철학인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것인가 아니면 장려할 것인가 질문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타고난 도덕률이 있는데 법이 왜 필요해요? 법은 뭔가 잘못했을 때 규율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리고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번 수능 영어는 교과 지문에서 다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 생활과 윤리 사상 시간에 칸트의 철학을 배워요.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은 칸트의 도덕 철학이라고 있는데 그 도덕 철학에 의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도덕률을 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했다. 끝. 공부했죠? 내 공부한 겁니까? 그 공부를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 문제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추론적인 공부를 필요로 하는 수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어의 문해력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영어를 단어 많이 외우게 하고 문장 분석을 많이 해준다고 영어가 잘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은 수학적인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이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키우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영어만 잘하는 학원으로서 성장해 왔죠.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교육의 본질에 맞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학원은 교육을 하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교육의 본질을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그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영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 시대에 잘 묵고 잘 살았던 것들은 그게 통했던 시대인데 지금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한테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신문기사입니다. 4학년한테 선생님이 3 더하기 4는 얼마야? 이러는데 선생님 더하기가 뭐예요? 이런다니까. 더하기를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플러스는 아는데 네? 더하기를 모른다.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떻게 수학 공부를 시킵니까? 어떻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수학을 그냥 계산하는 문으로 만드니까 포기한다. 여러분들 수학을 못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정의는 내가 시험에서 100점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르는 지식을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내가 익히는 공부력이 필요한데 그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수학에서 배우는데 수학을 못한다. 그럼 공부를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하면. 범위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연합고사나 모의고사가 하면 다 깨진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수능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성적이 안 나오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뭐예요? 이 친구는 그냥 대학 졸업할 때 낙오자가 된 거야. 낙오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낙오자가 됐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존재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아예 공부를 깡그리 내가 싫어서 안 해가지고 다른 일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하면 모를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주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인가 240이면 책을 읽게 해가지고 눈동자를 체크해요. 이게 또 신문기사입니다. 원래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애들이 글을 이제 못 읽는 애들은 글을 낱말 단위나 의미 단위로 읽어야 되는데 한자 있습니다. A 가만히 있다가 I, C, D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뜸을 들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이해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여기 딱 갔다가 일로 직진을 나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단 말이에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은 딱 찍혀가지고 가만히 초점을 그 포도송이처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애들을 GMBS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떼가지고 예? 역사적 사명을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애들을 막 생각다리 일밀치를 못해가지고 했다고 해도 이 친구는 공부 잘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GMB에서 여러분들 매 학원에 와가지고 월 2권 교재로 학원에 수업하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말하게 하고 그럼 1년에 몇 건입니까? 24건을 그렇게 하면은 그 씹어먹지. 10년이면은 240건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친구가 영어 공부 못할 리가 없어요. 더 이상의 공부는 지가 하면 돼. 필요도 없어. 과유불급이야. 그런데 학원에 잘 되겠다고 우리 애는 뭐 왜 영어 동화책을 안 읽혀주냐고 또 동화책 읽힌다고 반하고 그러니까 기본기는 다 반가틀이고 학원을 하니까 학원이 뭐예요? 성적도 안 오고 재미도 없고 성적 안 오니까 자꾸만 빼고 그러니까 뭐야? 학원을 망치는 길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수학적인 머리도 있어야 되고 문해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부는 문해력이에요. 왜 문해력인가 하면은 공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주도학습이 잘못 혼용되어 있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읽어야 되죠. 읽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넣어야 되잖아. 그거부터 안 되는데 공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는 문해력이고 문해력의 뿌리가 갖추는 시기가 이제 예비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시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애들을 붙잡아 놓고 어려운 책들을 가지고 읽히게 하면은 얘는 공부를 못한다. 왜? 강압적으로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 시기에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글을 스스로 읽어내면서 천천히 공부에 접근하면서 아, 공부가 재밌구나 하면서 문해력을 익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읽는 게 문해력만 익히는 게 아니에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표현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추론적인 게 싹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재밌게 하고 3학년 때 GMB로 보내고 3학년 때 펠렉 수학으로 보내고 얘가 뭐야? GMB에서 독서 프로그램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러면 이 통습적인 공부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능의 1교시가 뭐예요? 국어죠. 2교시가 수학이고 3교시가 영어고 4교시가 사회탐구, 과학탐구죠. 자, 여기서 1, 2, 3, 4교시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국어. 4교시단 말이에요. 4교시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 과목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4교시에 있는 거를 전공을 해야 돼. 심리학, 법학, 경제학, 그죠? 그러니까 4교시에 있는 것들을 전공을 해서 내가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1교시에 국어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2교시에 있는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익히는 수학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교시가 바탕이 돼야 4교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교시가 중요하고 4교시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봐봐요. GMB 펠렉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대하다는 것은 공부하는 그 어려운 공부가 GMB 영어 공부하는 거랑 그 다음에 펠렉스 수학 공부하는 거랑 체기지나 인문학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생각일기 3대 천재 학습 방법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 GMB 서기가 많죠? 어머님들이 아니 여기는 영어학원인데 왜 이렇게 서기가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어머니도 있죠?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치는 거지 이거.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다고. 손으로. 뽑을 초. 그러니까 그 공부는 처음에 손으로 하는 습관만 들여도 이 친구 공부 1등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한 것들을 내가 정리하는 이 초습 방법을 GMB 수업을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GMB 1교시 1과의 딕테이션 있죠. 1과의 딕테이션 문장을 쓰죠. 2문장. 2과에 가면은 1과 2과의 딕테이션 4가를 쓰죠. 3과에 가면 1과 2과 3과 3번을 쓰죠. 누적 반복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다산 정자경 수석님이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그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쓴 거를 뭐야? 집에 가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이 안 읽어질 수가 없지. 이 책은 저자가 있지만 이 저자가 있는 책을 내가 머릿속에서 고민해가지고 손으로 적으면은 이 선거는 뭐예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쓰는 과정에서 내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감정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내가 찍은 사진은 오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헌무했던 선생님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은 그 감정을 좀 조사해 봐야 돼요. 어릴 때 내가 엄청나게 감정을 싣고 정말 친하게 지냈고 애틋하게 생각했던 친구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실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 감정을 안 주는 친구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공부도 감정을 실는 방법이 내가 공부한 것들을 손으로 적어요. 근데 그 쓰는 방법이 뭐야? 심화 누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쓰면서도 이제 도형도 그리고 하면은 훨씬 더 오래 납니다. 저는 딱 이야기했죠. 제가 경영학 전공인데 그 경영학 그 강론 30권을 대학노트 15권으로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에 만들어가지고 그 지금도 들고 있고 그게 제 인생을 다 바꿨고요. 여러분들. 제가 삼성에서 사내벤처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건데 보고서도 쓰는 데서 나왔죠. 제 필체가 좋죠. 워낙 많이 적었어 그래요. 워낙. 진짜 내가 많이 적었어. 막 그건 뭐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선의 선비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 노느 사서삼경을 읽고 자기가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아테네 시민은 매일 아침에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지고 토론과 발표를 즐기는 사람. GMB에서 쓰고, 예? 잉글리시 소프트웨어로 말을 하고, 그 심화 누적으로 하고, 그 한 달에 2권 해가지고 1년에 24권 하는데, 그 영어를 못하면 안 되지. 못할 수가 없죠. 그게 핵심인데, 내 학원에서는, 예? 교재비 아낀다고, 교재를 한 권 써. 그럼 2권 써가지고 24권 하고, 얘는 12권 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누가 잘하겠냐고요. 그런 데서 돈을 아낄 생각을 하거나 짠머리를 굴리면은 그 사람은 교육을 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리고 GMB를 하면서 대표님, GMB가 초등학교는 완벽한데 중학교 가가지고 어머님들이 내신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상한 교재를 끼워 넣어. 그러면 이 친구는 GMB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가르쳐왔던 학습 방법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생각일기 학습 방법으로 쓰고, 스스로 말해보고, 사회하고 질문해보는 거 다 깨지고, 그냥 문제만 풀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 들어온 친구가 수학도 공부해야 되는데, 대표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는 완벽하게 되는데, 수학만 보면 오바이 타고 나가지고 울렁울렁거려가지고, 저는 수학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수학을 다른 학원에 넘겨버려요. 그럼 그 학원도 문제만 풀다 오는 거예요. 그럼 GMB에서 생각일기로 생각이 뚜껑이 열렸다가 저 가서 뚜껑이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얘가 오바이트 나와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는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만 잘 되면 공부가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GMB는 말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펠렉스 수학은 뭐예요? 내가 나와가지고 개념을 설명해 보죠. 그죠? 체계지도 똑같이 돼.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갖춰지면은 우리는 얘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데리고 와서 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다른 데로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자꾸 있으면 이 앞에가 헷갈려서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고등학생 한 명 키우는 것보다도 10명 키우는 게 더 쉬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일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교육의 문제를 받기 일을 하고 근데 그 한 해가 와가지고 예전에는 GMB 하나만 했는데 수학도 해, 체계지도 해. 그럼 외출액이 예전에 GMB가 제일 잘 올랐을 때보다도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체계지라는 프로그램이 왜 폭발적인가 하면은 학부, 어쨌든지 간에 저학년이 늦게 들어. 그죠? 저학년이 안 들어오니까 1, 2학년부터 받을 수 있죠. 그죠? 받으면 영어로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수학으로도 보낼 수 있죠.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같으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 주기 전에 제대로 된 올바른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 공부가 쉽고 쉬우니까 공부를 재밌어하고 잘하고 잘하니까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나오니까 엄마는 입을 안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이 감자 뺐다고를 멋있게 설명한다 이 말이야. 예? 우리의 교육가치 철학. 그러면은 그 어머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입을 안 댄다 이 말이에요.
고맙다고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AI 시대가 와가지고 뭘 바꿔야 되고 학력 인구가 반이 줄어가지고 뭘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해요. 여기 보면은 성공을 위해서 비법 따위가 필요가 없어요. 봐보세요. GMB를 제대로 알고, 예? 그것을 제대로 어머님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고, 그 설명한 것을 제대로 내가 내 학원의 시스템으로 실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돼요. 큰 부자. 큰 부자를 다른 말로 떼부자랍니다. 떼부자. 제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제가 사실 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큰 부자가 된다. 돈 버는 게 너무 쉽고도 어렵습니다. 진짜 쉽고도 어렵다고, 여러분들. 그렇고, 더불어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AI죠. 제가 이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었을까요? 이 AI를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고민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고민했다고. 제가 이 GMB에서 펠렉 수학을 만들고 펠렉 세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문학을 만들고 세계지를 만드는 그 자체가 AI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교육의 본질에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갑자기 AI가 빨리 와서 AI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한 3, 4년 전부터. 그러니까 AI가 정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AI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만 다 학습하죠. 그죠? 나중에는 전부 다 뭘 하겠습니까? 동작을 다 학습해가지고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죠. 사람의 모든 동작을 학습해가지고 또 뭐예요? 피지컬 로봇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스스로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공부한 것을 내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칩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AI가 옛날처럼 뭐 휴대폰에 잠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 지식을 왜 샀습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내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GMB가 그렇게 막강한 킬러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학부모님만 설명하면은 그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GMB를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대표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대표님은 좋긴 한데 너무 추상적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단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원종호! 그렇지. 여러분들.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 자서전에 보면은 하늘을 봐도 돈, 땅을 봐도 돈, 다 돈으로 보인대요. 그 돈이라는 거는 사업적인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99%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1%가 다른 생각을 해요. 그 1%가 다른 생각을 1%가 100%로 하실 때 그 1% 중에서 또 99%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고 그 나머지 1%가 행동을 하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도한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도한 사람 중에서 1%가 끝까지 시도해서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0.001%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0.001%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었으면은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저 같은 사람과 친해져야 되죠. 그죠? 원장님, 우리가 친하죠, 그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카톡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제하고 안 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친한 사람들은 일단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진짜요. 여러분들은 제가 싫다고 그래도 친하려고 엄청나게 쓸지. 배민코, 친해요. 예? 우리는 배민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배민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을 하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거기서 지식이 생기면은, 다음에는 액션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로 봤을 때는 영어만 잘하는 아이에서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어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여러분 G플럼 나왔죠, 그죠? G플럼이 앞으로 G플럼 없으면 여러분들은 학원 사업 못해요. GMB만 할 것 같았으면 GMB만 하지. 여러분들이 학원이 애들이 많다고 해도 앞으로 선생님을 못 구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G플럼이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반은 뭐 수업을 하고 반은 뭐 G플럼으로 한다지만 좀 가면 갈수록 훨씬 더더라. 그게 교육의 본질, 스스로 공부하는 것으로 가는 본질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AI 시대에서 여러분들, 자, AI를 내가 잘 다루려고 하는데 AI한테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텍스트로 집어야 되는데 이 텍스트로 집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그죠? 글쓰기. 글쓰기 필요하죠? 근데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나한테 답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얘가 왜 이런 식으로 답을 던졌는지 추론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게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걔가 답을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때 써먹는 게 아니죠. 내가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해서 응용해가지고 이걸 써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AI가 작동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수학적인 머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영어로 스피치하고 영어로 텍스트를 집어넣고 영어를 읽어줘야 되니까 영어가 필요하죠. 그 전체는 문해력의 바탕 위에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독서력을 통해서 문해력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야 영어도 잘한단 말이에요. 영어만 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학원에 가서 무너져.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게 없어져. 이거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영어만 잘하는 애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원은 잘 될 리가 없어요. 힘만 들고 안 돼요. 제 말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제가 교주가 돼도 됩니까? 네. 제가 지금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빨리 끝내. 진짜 아쉽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GMB 패들렉스 학원에 애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명쾌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앞으로 AI 시대에 동습적인 공부력이 필요하고 그 동습적인 공부력이 영어도 잘하고 수학적인 머리도 있어야 되고 독서력도 필요한데 그게 GMB에서는 통일된 생각력의 학습 방법으로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원에서 그 생각력의 학습 플랫폼이 선생님의 개입이 많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독서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GMB가 10년 전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냈으면 지금 못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GMB가 잘 된 학원들은 이것들을 잘하나. 그러니까 시장을 접근할 때 내 위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내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 못해. 못하겠어. 이러면은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영어를 못하는 원장님도 영어 학원의 원장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논리로 따지면 수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제가 자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하면은 엄마들은 반드시 그 학원을 신뢰하고 믿고 근데 갔는데 프로그램을 달리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적용이 안 돼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체기지 자체가 이제 생각력의 학습 방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자, GMB 학원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얘가 3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공부하는 습관이 해처가 들어왔어. 문해력이 안 돼서 들어왔어.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공부를 싫어하는 애가 되어버린 거야. 초등학교 애들이 수학을 포기할 때 언제 포기하는가 하면 4학년 때 포기해요. 왜 포기하는가 하면 1, 2, 3학년 때는 곱하기 나누기 연산만 하는데 4학년 때 갑자기 분수가 들어와. 분수.
위에도 숫자, 밑에도 숫자, 그리고 짝대기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이 분수를 더하고 곱하라고 나누라니까 미치는 거지. 그래서 상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상인에 포기하면 걔 못 잡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제대로 잡게 돼. 그러니까 이 책이지라는 프로그램이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거지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독서는 책이지. 영어는 GNV지. 수학은 펠렉 수학이지. 대표는 원정어지. 딱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예? G가 GNV 지자예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생각 풍선이고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 책이죠. 그죠? 이 브랜드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 이거? 이런 거는 뚜껑이 한 5번 열려야 돼 이거. 5번 안 되고 한 9번 열려야 돼 이거. 예,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만드는 건데. 그래서 책이지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AI 시대에서 생각력의 학습 방법을 맞추는 마지막 퍼즐일 거예요. 퍼즐이고 중요한 것 자체는 이 책이지가 현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운영이 엄청 쉽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요즘에 독서 프로그램을 원해요. 애들도 원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GMB가 100명에다가 책이지는 120명 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모으니까 매출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GMB 100명을 통해서 매출을 있었으면은 수학을 50명 한다고 가정하고 책이지 120명 하면은 매출액은 GMB가 가장 많았던 2008년도에 매출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AI 시대의 거시적인 환경에서 애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커버링할 수 있고 그것들이 뭐예요? 통일된 학습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책이지는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학원들은 타교재 쓰면 못 들어갑니다. 그 타교재를 쓴다고 하는 것은 GMB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 다음에 GMB의 학습 방법을 내 마음대로 짜집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월화수목은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고 있고 목금토일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삼촌 집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타교재 쓰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GMB가 월 두근교재를 가자고 하는 것들은 교육의 품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안 하면 모를까? GMB를 하면서 수학은 다른 수학을 해. 그러면은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심정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대표는 목숨 걸고 막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는 시자 선택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매출도 매출인 거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체계지가 이제 올라가면은 인문학대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체계지에서 GMB하고 뭐예요? 펠렉 수업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얘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동습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동습적인 교육이 생각력의 학습 방법에 의해서 GMB 와서 체계지를 통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는 GMB 영어로 하고 수학은 펠렉 수학으로 하고 나중에 인문학대까지 해서 내가 생각력의 학습 방법을 익히면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학원에 한 10년 다니면 된다. 그럼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내 학원은 동네에서 뭐야? 1등 할 수 있대. 그게 AI를 극복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뭐야? 학력 인구가 줄어도 우리는 매출액은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냥 대충 알지 마시고 제대로 아셔가지고 그 학원에 정착시키면 여러분들은 저를 교주로 삼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